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고, 동네꼬마님께서는 정말 전설적인 입담으로 저희 시들모에서 가장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계신 바로 어마무시한 분이죠.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있었습니다. 동네꼬마님도 너무나 건강하게 잘 계시죠? 예. 자, 그러면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요청해주신 대로 주제 밝히지 않고 출발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돌비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 오늘 이야기는 진짜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네. 2년 조금 넘은 얘기고요. 이때 당시에 30대 중후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똘비가 그 당시에 처해져 있는 이런 환경이 많이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왜 그랬냐면은 똘비가 대학교를 다닐 때 교양 수업이라는 걸 들으면서 여러 학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에 중국인 그 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친구들하고 같은 조를 하다가 우연히 되게 친해졌대요. 이 중국 친구들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놀고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는 방학 시즌을 이용해서 이 중국인 친구 집에 본인이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인생이랑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가지고 중국 쪽 애들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국에서 소스를 주더래요. 그 대학교 곧 있으면 졸업하는 똘비한테 야, 중국에 이러한 상품들이 있다. 이게 전 세계로 수출이 나가는 상품인데 네가 이거 가져다가 팔아라. 이거 네가 다이렉트로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중국 친구들이 많이 소스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뭐 큰 돈은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작게 손을 좀 빌려가지고 네.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나이 또래 애들이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벌었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노력하려고 원래 집에서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게 창고도 임대를 해가지고 창고에서 물건도 더 많이 받고 포장해서 스마트 스토어에다 이렇게 막 입점한 데다 해서 팔고 열심히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악재가 두 개가 겹쳤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기를 대충 들으면 아시겠지만 중국 쪽 직구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물품들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에이전트들이 있대요. 중국 내에서도 물건들을 이렇게 알아봐주고 연결시켜주는 네. 어떠한 에이전트랑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는데 이 에이전트가 쉽게 말하면 총판 제안을 해왔고 거기에 똘비가 승낙을 했죠. 오케이 하겠다. 그래서 총판을 하려고 하면은 물건을 몽땅 띄워야 돼가지고 몽땅 띄워오는 돈까지 다 입금했는데 총판이 그냥 도망갔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돈은 돈대로 뜯기고 그 다음에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수입도 줄어드는데 이 총판이 날르면서 물건을 못 받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똘비가 추진력이 좋아가지고 미리 물건을 대주기로 계약서를 쓴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대요. 스마트 스토어 말고. 여기에 물건을 못 주니까 위약금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 인생 너무 우연찮게 이쪽 일을 알게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진짜 이게 신의 장난인 것처럼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본인이 무너져 내려버리더래요. 이때까지 시간이 꽤나 있었죠. 본인이 이 일을 해온 지가.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빈털털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지가 된 정도가 아니고 온갖 독촉에 시달려야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 우리가 만세 부른다고 그러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젊음을 바쳤던 이 업계를 떠나서 다른 걸 하려고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더래요 본인이.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일을 좀 더 해야겠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했던 일이 어떻게 보면 무역 쪽이니까 이쪽 일을 조금 더 해야겠는데 이걸 하려면 결국은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내가 힘들다고 부모님 거 등골을 싹 갖다 빨아 먹어가지고 부모님한테서 내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길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모로 전전긍긍 하고 있었는데 똘비가 힘들었던 때도 그래도 운동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작은 운동 소모임을 나갔었거든요. 거기서 회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대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내가 너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알 것 같다. 이분 한번 만나봐라.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김 사장님이란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김 사장님은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부동산 임대사업을. 그러니까 건물주시죠. 건물주. 건물이 여러 개가 있으시대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한 건물을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을 받은 이러한 건물이 있는데 이쪽을 그러면은 자네가 들어가서 건물 관리도 좀 하고 거기에서 그냥 숙식도 해결하고 무역한다며 물건 받아서 재포장해야 된다며 그런 것도 거기서 그냥 하라고.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무실 겸 뭐 집 이렇게 쓰면서 관리를 해주고 서로 그러면 그렇게 윈윈하자 이렇게 말이 나오더래요. 다만 그러면 자네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으니까 뭐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하려니까 그냥 하라고. 그래갖고 똘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 건물로 따라간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가보니까 야 이거 진짜 막 번화가더래요. 완전 핫플레이스 가운데서 조금 옆에 몇 개 옆에 떨어진 그런 건물이었는데 여기가 지방도시예요. 서울 핫플레이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은 진짜 멀쩡해 보였대요. 너무 이뻐 보였고. 근데 이게 경매로 나왔다 보니까 경매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전 건물주가 많은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은 아주 가관일 거 아니에요. 어디서 압류 뭐시 어쩌고저쩌고 법원이 막 써 있을 건데 이런 건물에 누가 세를 들어가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1층만 지금 입점을 해 있고 이 건물이 5층짜리였는데 2, 3, 4, 5층은 통으로 다 비어 있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1층은 지금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 자리에 장사를 하셨던 분이다고. 그래서 안 나갔다고. 어차피 뭐 남은 돈이야. 지금 건물주랑 뭐 얘기를 한다 어쩌나 그러는데 1층에는 우리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옆에 뽑기방 있잖아요. 뽑기방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사장님 한 분이 운영을 하고 계셨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었어요. 건물주를 따라서 지하 1층이 주차장이었대요. 딱 지하 1층에 차를 대고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대요. 딱 5층을 올라가니까 제법 그럴싸하게 사무실이 쫙 깔려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전 건물주가 세를 줬던 공간이에요. 5층이. 어떤 회사가 썼다는데 이 집기를 다 놔두고 이 회사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남아있어서 내가 그냥 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5층은 내가 친구들도 만나고 이쪽 지역 개인적으로 서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일 처리도 하고 하니까 자네가 한 번씩 5층 뭐 조금 쓸고 닦고 이렇게 관리해줄 게 있으면 알아서 관리 조금 해주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상주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5층에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한층 내려가서 4층으로 내려가더래요. 4층을 딱 내려가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가지고 10m 정도 걸어가면은 우측으로 철문이 하나 있어요. 철문이 굳게 닫혀있고 비밀번호 키가 딱 담겨있더래요. 건물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좌우로 있는 건 아니고 딱 그쪽만 있는 건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더래요. 뭐 1, 2, 3, 4라고 하면 1, 2, 3, 4가 비밀번호고 하고 딱 문을 여니까 그 안에 공간은 그냥 뻥 트여 있더래요. 기존에 뭐 집기들이 좀 있었던 거는 벽 쪽으로 싹 밀어놨고 완전히 뻥 트인 공간이더래요. 한 층을 통째로 뻥 트여 있으니까 얼마나 클 거예요. 참 보니까 먼지도 바닥에 자욱하게 깔려있고 야 이거 일신연스럽다 싶더래요. 근데 한쪽을 이렇게 보니까 가벽으로 파티션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방 하나가 있더래요. 옆에. 그 방 보니까는 물론 방이 아니었어요. 창고, 작은 창고였어요. 탕비실 같은. 이 공간을 네가 쓰면 되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쓸고 닦고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갑을 꺼내더니 30만 원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더래요. 건물주분께서. 그러면서 내가 우리 똘사장 얘기는 다 들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내가 다 아니까 이걸로 여기 뭐 대걸레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살림살이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다시 지금 재기하려고 한다며. 이걸로 일단은 뭐라도 사고 여기서 꼭 잘 재기해서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분은 다시 본인 볼 일 보러 나가셨어요. 혼자 우두커니 이렇게 4층에 딱 있는데 이거 뭔가 조금 손을 대면은 좋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탕비실 옆으로 히터도 되고 에어컨도 되는 한장형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전기세 마음껏 쓰라고 했으니까 히터든 에어컨이든 이걸 쓰면 될 것 같고 옆쪽을 보니까는 수도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그 옆으로 물론 업소용 화장실이긴 하지만 그 샤워기까지 다 되게끔 하나가 돼 있고 이거 내가 조금 관리만 하면은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겠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철물점에 가가지고 대걸레 그 다음에 걸레 빨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사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싹 청소를 연락에 쓸고 닦고 있었대요.
막 쓸고 닦고 있으니까 건물주분께서 스르륵 또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리는 잘 돼가냐고. 그래서 예, 여기 바닥은 제가 다 닦아놓고 보니까 뭐 딱히 할 건 없고요. 스티로폼을 두꺼운 거를 철물점에서 제가 샀어요. 스티로폼을 제가 잘라서 놓으니까는 바닥에서 뭐 한기나 이런 건 절대 안 올라올 것 같고요. 이거 사람 살기 괜찮겠는데요?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뭐 사람이 이렇게 입만 안 돌아가고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나 따라서 올라와 봐. 그래가지고 5층을 따라 올라갔더니 인덕션 레인지 하나를 주시더래요. 보니까는 전 그 사무실 쓰던 사람이 놓고 간 인덕션 레인지가 있는데 나는 쓸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자네 가져다 이거 쓰라고. 옆에 커피포트도 자네 가져다 쓰라고 다 주시더래요. 우리 모텔 가면 있는 작은 사이즈 냉장고 있죠. 그것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자네 갖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막 건물주분께서 도와주신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장 본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하니까 한 2, 3일 딱 지나니까는 제법 사람 사는 그 구색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내가 본격적으로 일을 좀 잘 해봐야겠다. 친척형이 명의를 한번 빌려준다고 했으니까 친척형 이름으로 사업자를 하나 내고, 내가 중국 쪽 라인은 아직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물건을 좀 받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시드머니만 잘 모아보자. 처음에 크게 할 필요도 없다. 작게 다시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고 풀려나가자. 이렇게 장대한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느낌이 글더래요. 하늘이 다시 나를 돕고 있다. 일이 뭔가 하나씩 풀려간다. 이 느낌이 딱 들더래요. 진짜 거기서. 근데 낮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시는 분 소개를 받아가지고 낮에는 현장 일을 좀 나갔대요. 네. 현장 일을 다니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첫 목표는 1,500만 원을 모으자였대요. 이게 왜 1,500이었냐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중국에 물건을 들어오려면은 최소 주문 수량이 한 1,500만 원 있었어야 됐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고 허리띠 딱 졸라매고 진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주말에는 일이 그렇게 없었대요. 여기도 평일에 일하는 그 회사여가지고 주말에는 그냥 그 건물에서 놀고 있었대요. 친구고 뭐 나발이고 본인이 한번 나락으로 떨어져 보니까 이게 조금 다 인간관계가 많이 끊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들어 누워가지고 우리 할 일 없을 땐 뭐합니까 다들 그냥 돌비 공포 라디오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주말에 전화가 딱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건물주분께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받으니까 어떻게 뭐 4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저 4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네. 5층으로 잠깐만 올라와 주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5층으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건물주분이 소파에 앉아 계시고 맞은편에 키는 진짜로 한 190 정도 돼 보이고 몸무게는 어마어마하게 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의 엄청난 풍채분이 앞에 앉아 계시더래요. 흡사 만화 드래곤볼의 마인부 같은 그런 모습이었대요. 진짜 우와 덩치가 엄청나다 이 생각을 하면서 딱 가가지고 예 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는 항상 사장이라고 호칭을 붙여줬대요. 그래도 똘 사장 그때 중국하고 오래 거래했다고 그러지 않았나?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예 중국 쪽하고 거래를 준비하고 있죠. 중국어 잘하지? 그래서 예 저 중국어는 잘하죠. 그러니까 앉아봐. 또 앉았대요 옆에. 그러니까는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중국 분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말씀 한번 나눠보시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대요. 중국말로 안녕하시냐 그랬더니 뭐 이분도 중국말로 쫙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중국에서 갖고 가고자 하는 물건이 뭐냐. 그래가지고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은 그쪽 루트를 아니까 당신도 뭐 그쪽 루트가 있겠지만은 나도 한번 도와주겠다.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곳을 초이스를 해라. 이렇게 도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하고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대요. 꽤나 길게 대화를 나누고 악수하고 나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좋은 분을 소개까지 받았대요.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진짜로 일이 잘 되려나 보다. 더 크게 성공하려고 실현을 한번 나한테 주신 거구나 하늘이. 주변에 이렇게 엄청난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을 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쏟아지고 있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딱 잠들려고 하는데 건물주분이 전화가 또 오더래요. 그 늦은 시간에. 그래가지고 누구야? 예 사장님. 그러니까 주무셨어요? 그러더래요. 아닙니다. 이제 막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데 저기 3층 좀 잠깐 갔다 올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3층이요? 예, 말씀 주시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3층 거기도 비밀번호가 똑같아. 거기는 세콤이 돼 있단 말이지. 그게 지금 내가 해지 처리를 전주인이 안 했나 어쨌나 그 자꾸 뭐가 울린대. 그래서 거기 한번 가가지고 확인 한 번만 좀 해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세콤이요?
3층이?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3층을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그 우리 뭐 세콤 이런 거 있으면은 경비구역 해갖고 이렇게 간판같이 붙여주잖아요. 딱 그거 있고 철문 닫혀있고, 그래서 비밀번호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비밀번호 누르고 철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구조가 여기는 4층은 그냥 뻥 뚫려 있었는데 3층은 되게 뭔가 칸칸칸칸이 많더래요. 이게 인테리어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3층은 또 뭘 했었나?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근데 세콤이 근데 소리가 어제 나는 게 없으니까 어디서 뭔 세콤이 한다는 거지? 하고 다시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지금 여기 3층 문 열고 들어왔는데, 글쎄요, 딱히 뭐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들어가가지고 우측으로 손 뻗으면은 전등 있어. 그거 켜봐. 전기 다 되니까. 켰대요. 불이 쫙 들어오더래요.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봐. 그래서 복도 따라가지고 제일 안쪽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콤처럼 생긴 액정이 있는 기계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귀 눌러요. 그래서 복귀 눌렀대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딱딱딱 알려준 대로 치니까는 다시 해제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굳이 여기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 곧 누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해서 아무튼 고마워요. 한 번씩 내가 이거 부탁하면은 조금만 봐줘. 얘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근데 사장님, 여기 3층은 원래 뭐 했던 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원래 마사지방 했던 데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국 마사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는 그걸 좀 거기서 크게 예전에 했었다는 것 같아. 구조가 딱 봐도 그렇지 않아? 본인이 보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네요. 제가 한 번씩 뭐 문제 있으면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하고 불 끄고 문 닫고 다시 4층으로 올라서 잤대요. 그렇게 며칠 지났는데 건물주분께서 호출을 하더래요. 낮에. 그래가지고 건물주분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건물주분이 5층에서 저기 저녁에 한 번씩 3층을 좀 내려가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3층은 왜요? 그러니까는 3층 쪽을 한 번씩 기계를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확인을 눌러줘야 되나 봐. 가가지고 한 번씩 오류가 났나 안 났나 작동하나 그렇게 조금 봐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매일 밤에 자기 전에 한 바퀴씩만 돌아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뭐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고맙다고. 그리고 또 보내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자기 전에 3층을 가가지고 한 바퀴씩 봤대요. 근데 이게 세콤기계에 찍는 게 있대요, 실제로. 찍으면은 내가 몇 시에 찍었다 이 기록이 남는 그게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마치 직장인들 출퇴근 찍듯이. 그러니까는 뭐 쌩깔 수도 없더래요. 이게 5층 사장님 부탁한 게 있으니까. 매일 밤 자기 전에는 한 번씩 이게 눌러줬대요, 가가지고. 꾸준히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쿨쿨 자고 있었대요. 쿨쿨 자고 있는데 콩콩콩콩 하고 누가 바깥에서 철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뭐야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바깥쪽 철문 있는 쪽으로 걸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무시는데 미안해 그러더래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건물주분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후딱 문을 열었대요. 선생님 그냥 열고 들어오시지요. 그러니까는 자네가 그래도 여기 주인인데 내가 이렇게 무턱대고 이 시간에 문을 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주무셨지 잤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그때 시간이 한 새벽 2시 되더래요.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건물 입점 때문에 중요한 손님이 한 분 오시거든. 근데 내 정신이 그래. 옥상을 좀 치워놨어야 됐는데 그분이 옥상도 뭐 야외 테라스인가 뭔가 그것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내일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내 정신 이런 걸. 진짜 미안해. 이 시간에 나 좀만 도와주면 안 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가시죠. 그래가지고 옷 주섬주섬 입고 5층 위에 옥상은 엘리베이터로 못 가요. 5층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딱 간 거예요. 옥상 가니까 이 물품들이 이것저것 있긴 한데 깨끗했대요. 그렇게 더럽지가 않았대요. 물품 자체가 많지가 않았대요. 옥상에 시래기만 좀 이렇게 있고 치울 게 크게 없네요. 그러니까는 이거 말고 한번 옆을 가리키는데 옥상 한켠에 사람들 드나들 수 있게 문 있는 솟아있는 또 건물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옥상에.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사람 가슴 높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하나 또 펼쳐져 있는 게 있었대요. 저기 좀 올라가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한쪽으로 좀만 이렇게 밀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주변을 보니까는 이제 되게 낮은 높이에 사다리가 있어서 그걸 딱 대고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바닥에 뭐 딱히 뭐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사장님 이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 본인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시더래요.
저 제일 구석탱이 쪽 저기 좀 한번 봐봐 그러더래요. 근데 저쪽은 어디냐면 옥상이잖아요. 이 턱 높이가 이제는 본인 무릎보다 낮아요. 무릎보다 낮은 이 경계면 바깥으로는 그냥 낭떠러지요. 건물 옥상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쪽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물론 주변에 네온 사인도 있고 불빛이 있어서 그렇게 어둡진 않았으나 네. 좀 그러잖아요. 저도 좀 높은 데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이분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쭈뼛 끝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아니 사람이 눈이 삐꾸도 아니고 몇 발자국 뒤에서 봐도 여기 바닥에는 물건이 있다 없다가 보이잖아요. 주변이 번화가니까 밝으니까. 네. 사장님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려가시죠. 그러니까는 아니 이 사람아 그 절벽이라고 표현할게요. 절벽 쪽 밑으로 손을 이렇게 대보라고 거기에 그 현수막 같은 거 하나 을씨년스럽게 걸린 게 있더라니까? 그러래요. 그래서 네. 좀 더 이렇게 조금 다가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밑을 본 거예요. 아이고 아찔하더래요. 이 사람 높은 게 무서워하니까. 현수막이 없길래 바로 몸을 뒤로 뺐대요. 그래갖고 저기 사장님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되게 가까이 와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아니 고개를 더 이렇게 쭉 빼고 잘 보면 보인다니까. 똘 사장 이렇게 쭉 빼고 봐봐. 여기 밑에 내가 낮에 봤어. 확인했어. 그러더래요. 줄만 당겨주면 돼. 고개를 이렇게 살짝 내밀어서 또 진짜 조금만 살짝 해서 고개를 다시 싹 뺐대요. 뒤로. 없어요. 사장님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에헤이 잘 좀 보라니까 막 화를 내시더래요. 똘비가 무섭더래요. 그냥 높은 데도 무섭고 이 양반이 왜 이러는가 싶더래요. 평상시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그래서 그럼 사장님 제가 그러면 지금 밤이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확인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손님들이 그 새벽에 오니까 조금만 확인 좀 해주세요. 좀 똘사장 좀 봐봐. 고개를 쭉 내밀고 보라니까요. 이렇게 소심하게 긁지 말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뭔가 느낌이 진짜 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절벽 끝쪽에 이렇게 있다가 살짝 일어나면서 안쪽으로 쭉 온 거예요. 걸어서 그냥 본인이 건물주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지금 밤이 늦었어. 내려오셔요. 다쳐요. 사다리 타고 일단은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건물주 사장님 내려오셔. 다쳐 내려오셔요. 그러니까는 올라와봐. 똘 사장 진짜 자네 너무하네. 내가 그렇게 다 봐줬는데 이거 하나 못 도와. 올라와봐. 그래갖고 사장님 내려오셔. 위험하다니까. 새벽 2시에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동트는 대로 확인한다니까요. 거기서 한참 이렇게 말싸움을 했대요. 그러니까 건물주분이 가만히 이렇게 위에 서가지고 자네 가 그러면 나 혼자 할 테니까 자네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참 진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 가 그러더니 돌아서가지고 절벽이라고 표현한 그쪽으로 쭉 걸어가더래요. 건물주님이. 또 한참 나이도 많으신 분이 특히나 건물주분이 혼자 하겠다는데 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가섰대요. 다가서가지고 사다리 타고 몇 발자국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바로 보이니까 딱 봤더니만 없어요 사람이. 이게 옥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빵 뚫려 있잖아요. 그 위에 공간 크지도 않고. 뭐야 사람이 왜 없어? 미끄러 떨어지신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황급하게 그 근처 다가서가지고 이렇게 무릎 또 쪼그린 상태에서 아래쪽을 살짝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래요. 그리고 만에 하나 사람이 떨어졌다면 밑에서 막 비명소리 나고 난리가 났겠죠. 갑자기 진짜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한 것처럼 소름이 따다다다다닥 돋더래요. 온몸에. 너무 무섭더래요. 몸이 굳더래요. 근데 굳은 상태로 이 절벽 끝에 쭈그려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니까 몸을 억지로 움직여가지고 다시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어찌나 떨리는가 사다리가 탈탈탈탈탈 하고 막 떨더래요. 일단 옥상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막 계단 뛰어 내려가서 4층 본인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뭐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사장님 어디 가셨지? 일단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저 전화해볼까? 막 고민을 그렇게 하다가 쭈그려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대요. 본인 방에서. 눈을 떴을 때는 이렇게 벽 쪽에 기대가지고 본인이 자고 있더래요. 아침 6시 좀 넘어가지고 일어났대요. 야 이거 다시 한번 옥상 가볼까? 아니야 차라리 바깥을 나가보자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대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전혀 아무런 사건의 흔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올려다 봤대요. 본인이 어저께 얼굴을 내밀었던 곳. 그랬더니 현수막이 을씨년스럽게 흩날리고 있고 이런 거 1도 없더래요. 그래 저게 뭐가 걸려있어. 참 내가 꿈꿨나 싶어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점심 먹고 건물주분께 전화를 드렸대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똘비입니다. 그러니까 똘 사장 어쩐 일이에요? 사장님 혹시 어저께 새벽녘에 그 4층 오셨잖아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야 이 친구야 글도래요. 예? 어저께 저녁에 오셨었잖아요. 그 옥상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 이거 술을 그렇게 안 먹는 줄 알았더니 술 먹어? 글도래요. 예. 아니요 어저께 분명히 오셨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무슨 말이야 어저께 나 이쪽 지역에 안 있었어 그러시더래요. 어저께 아예 안 오셨다고요? 아이고 이 친구야 술 같은 거 조금만 먹어 그 몸에 안 좋아 지금. 아이고 젊은 친구가 글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끊었대요. 끊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에 3층 가가지고 체크 포인트에서 체크하고 3층 문 잠그고 본인 방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 정도 됐대요. 어디서 또각 이 소리가 나더래요. 참고로 3층은 엘리베이터가 눌러도 안 서요. 3층은 그 엘리베이터 세팅을 그렇게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는 4층에서 3층이니까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심지어 계단도 그 바깥에 창문이 없어서 되게 어두웠는데 계단을 타고 4층을 올라가고 있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그럼 냄새도 좀 나는데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더래요. 그래서 누가 여기를 이 시간에 올라와서 담배를 핀다고? 4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문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층수를 이렇게 딱 보니까 엘리베이터 층수는 그냥 4층에 그대로 있더래요. 본인이 마지막에 올라왔으니까. 뭐야 이거 뭔 소리야? 근데 또각 소리가 또 나더래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기울여 보니까 위쪽이더래요. 위 걸어서 올라갔대요. 5층으로. 근데 5층에도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또 소리가 나는데 더 위쪽이에요. 옥상 쪽이에요. 근데 옥상은 가기가 싫어요. 지금 무서워요. 사실 지금도 무서워요. 똘비는. 그래서 누구세요? 여기 누구 지금 계세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죄송합니다 하고 여자 목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저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는 제가 다리를 삐어서요. 제가 알아서 내려가겠습니다. 글도래요. 근데 이거 확인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목소리가 여성분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경계는 약간은 안 했대요. 옥상 쪽을 올라갔대요. 계단을 반계단 올라가서 180도 돌아서 더 위에 쪽 올라가는 딱 그걸 보는데 여성분이 거기 서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려오십시오 선생님. 선생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저희 건물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거기서 그렇게 흡연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각또각 걸어서 내려오시더래요. 구두를 신으셨더래요. 그래서 소리가 그렇게 나는 거구나. 선생님 거기서 그 담배 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앞장서 주세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앞장서서 뚜벅뚜벅 내려가면서 뒤를 보는데 여자분이 되게 가까이 붙어서 따라서 내려오시더래요. 5층으로만 내려오면 5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1층으로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이 여성분을. 5층으로 거의 다 딱 내려왔는데 여성분이 저기요 잠깐만요. 5층에 저 핸드백 두고 왔어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는 죄송해요. 제가 발목이 삐어서. 발목이 삐었는데 거길 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저 핸드백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글더래요. 근데 똘비가 진짜 너무 느낌이 개 그지 같고 무섭더래요. 그 순간 이게 뭐지 싶더래요. 그래서 저기요 근데 옥상은 아까 어떻게 올라가신 거예요? 1층부터 걸어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뭐 전화통화하면서 하다 보니까 5층에 가서 발을 띄어서요. 그 핸드백 갖고 오십시오. 올라가서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는 저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또 끝끝내 안 올라가더래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결심을 한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뭐 여기서 담배를 피시든가 뭐 하시든가 그쪽 자유신데 어찌됐건 핸드백 챙겨서 알아서 나가십시오. 저는 갑니다 하고 4층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똘비가 4층 딱 내려가가지고 문 딱 닫고 그 비닐번호키 딱 잠기고 거기 가만히 서 있었대요. 문 앞에 귀 쫑긋 세우고. 여자가 힐을 신고 있었잖아요. 구두를. 또각또각 소리가 엄청 크게 울린단 말이에요. 건물이 싹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아무 소리가. 그럼 이 여자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 힐을 벗어서 손에 쥐고 돌아다니든가. 10분? 15분?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근데 이게 이 상태로는 잠자기도 참 멋같더래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야겠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연락을 하고 지냈던 친구놈이 있거든요. 그 친구놈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누구야 너 어디냐? 그러니까는 마침 친구가 여기가 번화가잖아요. 바로 옆 블럭에서 술 한잔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진짜 잘됐다. 너 그 옆 블럭으로 오면 1층에 땡땡컵이 있고 옆에 뽑기방 있고 너 그 건물 알지? 그러니까 야 그 건물로 지금 좀 와주면 안 돼? 뭐뭐 때문에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라 친구야. 그러니까 그래 오늘 술 깰 겸 가자야. 알았어 갈게 글로 갈게. 그리고 전화 끊고 친구가 와줬대요. 문 밖에서 친구가 똑똑똑 뚫려갖고 문을 딱 열었더니 친구가 서 있어서 야 미안한데 나랑 같이 옥상만 좀 확인하자.
그리고 친구랑 같이 옥상을 갔대요. 그랬더니 여자도 없고 뭐 핸드백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담배 꽁초도 없고 담배 냄새도 아무것도 안 나고 깨끗하더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웬만 뭐 때문에 그러?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좀 확인할 게 있었는데 뭐 좀 날라야 될 수도 있어서 그랬는데 아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가서 놀던 거 마저 놀아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 엄마 왔으니까 니랑 놀자. 맥주 같은 거 없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럴래? 왜냐면 혼자 있기 좀 무서웠대요. 그래서 4층 그 냉장고에다 본인이 맥주를 쟁여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맥주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잤대요. 거기서 그냥 벌렁 들어 누워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잘 됐다. 안 무섭고 좋다. 본인도 옆에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친구가 자다가 부시시 하고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엄마 어디가? 그러니까는 나 잠깐 일 좀 도와주고 올게. 글더래요 이놈이. 자다 말고 네가 뭔 일을 도와주고 와. 그러니까 잠깐만 더 있어.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나가더래요 4층을. 그래서 똘비가 따라갔대요 뒤를. 그랬더니 계단으로 이놈이 올라가더래요 위로. 그래서 엄마 너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는 일 좀 도와주래잖아. 누가? 아니 잠깐 가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가? 잠깐 글쎄 아무튼 가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똘비가 막 갖고 이놈 멱살을 잡았대요. 야 이 새끼 정신 차려. 왜 그래 장난치지 마 이 새끼야. 그러니까는 친구가 그제서야 애가 목소리가 풀렸었는데 돌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야 그네 내가 뭐 누굴 도와주냐. 야 뭐냐 지금. 그러더래요 이 친구가. 네.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뭐야 꿈꾼 거야? 그러니까는 아닌데 꿈 아닌데. 야 너 왜 이런 데서 있어. 야 되게 무섭다 임마. 이런 데 혼자 있으려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더 무섭게 하고 친구랑 둘이서 또 어차피 남자들이니까 무섭더라도 자던 건 마저 자고 아침에 친구랑 해장국 한 그릇 하고 헤어졌어요. 야 이게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5층에 계신 분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저기 건물주 사장님 다름이 아니었고 혹시 이 건물 뭔가 쎄한다 뭐 이런 느낌 혹시 못 받으셨었냐고.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혹시 옥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 없다고. 나도 물론 건물 살 때 그런 것까지 알아보진 않지만 이상한 일이 있고 그런 건물은 아니다고. 자네 심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여러모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저께 왔던 내 친구도 이렇게 저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나이 먹고 남자가 이런 말 하기가 참 창피합니다만은 조금 무섭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물주분께서 잠깐만 내가 진짜 오랫동안 임대 사업을 했던 사람이거든. 그래 빈 건물에는 귀신이 많이 꼬여.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보통 뭐 건장한 남성들은 본인 기로 그런 걸 다 누르고 산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자네가 그런 일들을 지금 겪었고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무작정 나간다고 해결될 게 아닌 것 같다고. 이거는 자네 종교 뭐야? 전 종교 없습니다. 잘 됐어 그러면 나랑 같이 그러면은 확인을 좀 하고 가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뭘요? 그러니까는 1시간만 있다가 올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1시간 있다가 전화를 받고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 뭐 무당을 자기 있는 대로 부르더래요. 그냥 올라갔더니 뭐 무당이다고는 안 보여지고 남성분이셨는데 일반인이셨대. 옷 입는 것도 그랬고 생긴 것도 그랬고. 근데 건물주분이 소개를 해주시더래요. 진짜 유명한 양반이라고. 이 양반 내가 건물 살 때마다 도와준 양반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좀 봐주라고. 이 친구 내가 데리고 왔는데 좀 느낌이 뭔가 쎄하니 안 좋다 좀 봐줘라. 그러니까는 그분이 거기에서 한참 뭐 이렇게 주술적 행위를 곁들인 뭔가를 이렇게 하더래요. 한참 하더니 이거 동네에 온갖 작비들이 다 붙어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요? 그러니까는 자꾸 누가 불러서 옥상으로 가고 위험한 데로 본인 밀어넣고 자꾸 밤이면 밤마다 소리 들리고 그러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는 거라고. 귀신들이 옥상에서 밀고 계단에서 밀고 걔네들이 사람 목숨 갖고 맨날 장난치는 거라고.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무서움을 인정하고 도망다녀서 이때까지 목숨 붙어있는 거지. 그리고 건물주 사장님 여기는 부담 한번 하셔야겠어요. 여기는 좀 정화를 하긴 해야겠네 얘기를 하더래요. 건물주가 그럼 또 한번 부탁 좀 드려요. 막 그러고 일단은 나가시는 거는 굿초이스. 나가시는 건 좋은데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붙은 건 떼고 가셔야지.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분한테 붙은 거를 떼낼 거예요.
그러면은 때에는 귀신들은 이 건물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와가지고 다음에 구술 해가지고 싹 정화를 할 거니까 일 순서대로만 하면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글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는 아이 뭐 어떻게 해. 당장 해야지. 오늘 저녁 한 11시쯤 12시쯤 연락하면은 뭐 아무튼 나오셔요. 글더래요. 무당이.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무당이 그 준비 좀 해야 되니까 흰색 나일론끈 알지? 글더래요. 그래서 예 알죠. 그 흰색 나일론끈을 조금 준비 좀 해와요. 가가지고 새 걸로 사세요. 글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철물점 가가지고 그 나일론끈 묶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사놓고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저녁 11시쯤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예 건물주님 하고 받으니까 3층으로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3층으로 갔답니다. 그러니까는 건물주, 그 다음에 아까 낮에 봤던 무당, 똘비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똘비는 그 생각을 했대요. 뭔가 구술을 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한상 차려져 있겠구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귀신을 속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속이냐? 그러니까는 그 나일론끈 갖고 오라고. 그 나일론끈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나일론끈 저 위에 저 쇠 파이프 지나가는 거 보이죠? 거기에다가 통과시키라고.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모양새가 마치 흡사 사람이 뿔라는 줄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더래요. 이걸 왜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이 귀신들은 내가 뭐라고 했어?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했지. 얘네들은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는 애들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부터 연극을 할 거야. 자네가 마치 죽는 것처럼. 그럼 얘네들은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어지니까 자네한테서 떨어져 나온단 말이지. 그 순간을 나는 놓치지 않고 자네한테서 완벽하게 분리를 시킬 거야. 이 과정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가가지고 신용만 하라고. 신용만. 글더래요. 그래서 되게 찝찝으로만 한데 일단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저기 한쪽 가르치더래요. 저 의자 갖고 오라고. 의자 높은 게 있었대요. 그걸 갖고 왔대요. 의자 밟고 올라가라고. 올라갔대요. 딱 세팅 다 해놓고 나니까 진짜 라는 거예요. 머리 들이밀으라고. 이걸요? 그러니까는 머리 들이밀고 잠깐 신용만 해. 눈 감고 하는 신용만 하라니까 깍 하면서 소리만 한번 내라고. 그럼 된다고. 예 하고 머리를 쓱 들이밀었대요. 그러니까는 또 꽉 끄야지. 귀신들이 삐꾸도 아니고 더 이게 깊이 넣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밑에서 무당이 의자를 발로 빵 차더래요. 진짜 달린 거예요, 공중에서. 근데 이게 서툴게 묶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매듭을 지은 매달림 더 꽉 쫄리는 이건 아니었지만 와 장난 없더래요. 얼굴이 피가 쏠려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생각보다 정신이 빠르게 혼미해진대요. 이게 생각보다. 그 되게 고통스럽대요. 본인이 거기서 막 발버둥을 이렇게 치니까는 그 옆쪽으로 시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SOS를 칠 거 아니에요. 매달려갖고. 근데 두 분이 딱 손을 열중샷 자세 뒷짐지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래요. 두 분이. 이런 미친 새끼를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매달려고 막 발버둥을 이렇게 치다가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진짜 수십 명? 좋게 100명은 아마 될 것 같은 애기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본인 귀에. 미친 듯이. 막 으악 하면서 애기들이 진짜로 그 신생아실감 막 애기를 다 울고 있잖아요. 그 소리가 온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막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무서워 죽겠는데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가는데 이 소리는 너무 또렷하게 들리고 미치겠더래요. 쇠파이프가 천장으로 지나간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쇠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날카로웠었나 봐요. 본인이 살려고 몸부둥을 치니까는 딱 끊어지대요. 그 나일론끈이. 그 본인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황급하게 그 끈을 뺀 거예요. 막 기침 나오고 진짜로 숨을 거칠게 막 몰아쉬는데 뒷짐지고 있던 두 명이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빠르게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사람들 더 무슨 짓 할지 모른다 하고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주변으로 진짜로 원래 갓난 애기들은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비현실적인 거죠. 갓난 애기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아장아장. 처음 보는 자세였대요. 이런 애들이 여기 3층을 꽉 채우고 있더래요. 애들이. 그걸 보는데 진짜 무섭더래요. 이게 도대체 얘네들은 뭔가 싶은데 얘네가 그 뒷짐지고 있던 건물주랑 무당한테 달라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 꼬맹이들이. 애기들이 막 응애응애 울음소리를 내면서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타더래요. 그 사람들 몸에. 근데 그 두 명이 처음에는 하더니 나중에 막 비명소리를 그렇게 내더래요. 똘비가 그걸 보면서 일단은 그러면 난 여기 도망가야겠다. 나한테는 안 올라타니까. 그래가지고 건물 밖을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3층은 엘리베이터가 안 쓴다고 했잖아요. 빠르게 뛰어가지고 2층,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1층 내려가가지고 문을 딱 여니까 1층에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뽑기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뽑기방 기계로 어차피 이 건물 2층부터 안 쓰니까 앞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안 쓰는 고장난 뽑기 기계로. 이게 막 산더미처럼 엉겨 있어가지고 안 밀리더라는 거예요, 몸으로. 근데 지하 주차장은 나가서 다른 데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였대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다시 2층으로 막 뛰어서 올라가는데 3층에서 그 두 명이 막 비명소리를 내면서 뛰어서 내려오고 있더래요, 이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된다 해서 막 뛰어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본인이 2층 그 엘리베이터 있는 쪽 문으로 나가는 거길 좀 더 빨리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눌렀대요.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재 4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딱 타고 본인이 내려오는데 이 타이밍이면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까지 충분히 왔는데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안 쫓아갔으니까 1층으로 내려와서 문이 열렸고 딱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옆으로 계단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남자 2명의 비명소리가 미친 듯이 나더래요. 진짜 미친 듯이. 근데 119에 신고를 한다고 생각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든대요. 그냥 도망가자 이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황급하게 그 건물을 벗어났대요. 벗어나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핸드폰 찾으러 저 건물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냥 그렇게 헤매다가 그 친구 집 가가지고 얹혀서 자고 다음날 친구들 2명을 대동을 해가지고 그 물건 찾으러 간 거예요, 건물을. 일단 핸드폰도 찾아야 되겠고 4층에 놔뒀던 본인 노트북이며 여러 가지 생활집기도 찾아야 됐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확인을 좀 해야 됐었고 그래가지고 친구 2놈을 데리고 벌건 대낮이니까 확실히 덜 무섭더래요. 가가지고 짐부터 딱 챙겨가지고 차에다 실어놓고 친구들하고 같이 5층부터 2층까지 쭉 훑으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2명을 찾은 거예요. 벌건 대낮에 나이가 한참 드신 어르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젊은 무당 둘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엉덩이 바닥에 대고 무릎 가슴에 딱 끌어안고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래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보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친구가 신고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똘비가 진짜 이게 뭔 귀신의 조화인가. 찜찜하잖아요. 엄청 찜찜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영적인 걸 봤어요. 아직도 나한테 그게 묻어있나 싶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대요. 여러 곳을. 그러다가 뭐 이거는 검증된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떤 한 무속인 분께서 정확히 말하면 법사님이셨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똘비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 후원한 적 있지? 아이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들인 적 있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어떻게 아셨냐? 이게 뭐였냐면 이 똘비가 운동 모임도 하고 하면서 봉사활동 모임도 하고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곳에 후원을 꾸준히 했어요. 이 단체가 뭐 하는 곳이었냐면 되게 작은 단체인데 그 세상 빛을 차마 못 보고 죽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얘네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위령제까지 지내주는 작은 지역 모임이 있었대요. 단체가. 거기에 후원을 꾸준히 해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동한 게 있어가지고 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밥을 빌어먹은 그 세상빛도 못 본 영가들이 네가 죽는다니까 다 쫓아왔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래요. 그 형체도 제대로 없는 갓난아기들이 이상한 포즈로 서 있다가 2명한테 달라들었잖아요. 나 구하려고 얘네들이 다 온 거라고 그게. 그 얘기를 법사님이 하시더래요. 근데 너무 신기했대요. 아니 어떻게 알았나 내가 그런 곳에 후원을 한 걸. 너는 걱정 말라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친구가 그 건물주랑 무속인 2명 신고를 한 신고자잖아요. 119에다가. 그쪽 통해가지고 쭉 알아봤더니 정신이 나갔더만요, 둘이. 그날을 계기로 그 건물주분이랑은 쉽게 말해서 백치가 돼버렸더만요. 그날을 계기로. 그래가지고 참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있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 여기서 하나 딱 더 있는 게 뭐냐면은 3층에서 왜 하필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는 그 후에 알게 된 건데 3층에서 거기가 태국 마사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좀 심하게 다치신 여성분이 있었대요. 외국인 분이시죠. 국내에서 이렇게 다쳤으면은 빠르게 치료를 받게 하고 이게 좀 업장주가 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다쳤다고 나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3층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대요. 거기서. 네. 여기서부터 타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4층으로, 5층으로, 2층으로. 그렇게 일들이 있었대요. 이거를 1층 사장님이 아시더래요. 3층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은 또 손바뀜이 일어났대요. 아, 네. 근데 3층은 여전히 공실이랍니다. 계속. 네, 계속. 정말 희한하게 3층은 누가 들어가도 손님이 안 온대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대요, 3층은. 그러네. 3층은 그래서 계속 공실이에요. 그래서 참 전설이 된 그런 공간이 있는 건물을 하나 얘기를 좀 듣게 된 이야, 거죠. 기묘한 3층의 이야기였네. 예. 와. 그러니까 제가 사실 돌비님 채널을 처음 접하게 된 것도 이렇게 네. 많은 사연자분들이 자기가 직접 겪던가 아니면은 주위에 있었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얘기를 저도 듣고 싶어서 이 돌비 채널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진짜 4, 5세기가 있나? 귀신이 있나? 그렇지. 이게 너무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 현실공포 말고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 진짜 열심히 쫓아가서 들어요. 당사자를 만날 수 있으면 소개받아서. 아, 너무 좋지. 예. 근데 오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 진짜 귀신이 있나 보구나. 그럼 더더욱이 돌비님한테 치성드리고 착하게 살아야겠다. 아, 돌맨, 동맨. 네, 아무튼. 돌맨, 동맨, 이렇게 하면 무서울 게 없다. 아, 이런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너무너무 이야기 잘 들었고 그 기묘한 3층은 여전히 지금도 공실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혹은 주변에서 겪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